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를 놓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쟁하는 가운데 교통정리에 촉각이 모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송 전 대표와 약 5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관심이 쏠렸으나 공천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는 게 권향엽 조직 사무부총장의 설명입니다. 최근 인천 계양을을 둘러싼 후보들의 신경전은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김 전 대변인은 2일, 송 전 대표는 3일 잇따라 계양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며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계양에 전입신고를 마친 송 전 대표는 연일 SNS를 통해 지역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의 경우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부터 계양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송 전 대표를 인천 연수갑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인천 연수갑은 인천시장 후보에 단수 공천된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에 키를 쥐고 있는 정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송영길 대 김남준, 김남준 대 송영길, 시니어 친명과 주니어 친명이 한 지역구를 놓고 신경전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인천 계양을입니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로 상징성은 물론 당선 가능성도 보장됩니다. 서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송영길 전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교통 정리는 되는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두 사람 어제 그 회동 영상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번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 나가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 덕담들 그냥 주고받으셨고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 어떻게 해달라 그런 말씀들을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었고요.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말씀은 따로 특정해서 말씀 나누는 게 없습니다. 자, 당에서는 보궐선거 관련해서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 이게 공식 발표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만난 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민주당에 복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복당 이후 첫 만남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회동 후 송 전 대표는 특별한 발언 없이 국회를 떠났습니다. 또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덕담을 주고받고 또 서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표면은 그렇습니다만 누가 고지고대로 저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송영길 전 대표께서 굉장히 중량감 있는 네네. 정치인,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만남으로 어느 정도의 터닝 포인트를 좀 마련하시려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계양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배와 다투는 듯한 모습이 부담스럽다. 네네. 이런 메시지는 그리고 이제 국회 복귀가 목적이지 나는 뭐 계양을을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는 당에 내가 어디 가서 출마를 해서 내 역량을 펼쳐볼 수 있으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후배 정치인에게 길을 터주면서 본인은 자기 체급에 맞게 좀 약간은 도전적인 데 가서 상징성을 네네. 살리면서 살아 돌아오는 이런 모습도 이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답게 좀 평정심을 이제 좀 찾았고, 이게 위기를 좀 벗어나서 평정심을 좀 찾았고, 전체적인 정치판을 아우르고 이렇게 조망하는 어떤 여유가 좀 생긴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김남준 비서관 전 대변인은, 청와대 전 대변인은 개항을 가고, 송영길 대표는 그 옆 지역구나 아니면 좀 약간 본인의 체급에 맞게 국민의힘을 좀 이렇게 상대로 승리해서 돌아오는 모습, 이런 정치적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년에 전개되는 사항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굳이 개항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거기에서 5선을 지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잘 알지만 그 아내분이 상당히 지역 텃밭을 잘 다져온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본인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당의 결정에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말이라든지 후배와 다투는 모습은 비치고 싶지 않다. 그다음에 어제 정청래 대표가 만났는데 정청래 대표가 먼저 만난 사람한테 좀 양보를 권하지, 먼저 만난 사람한테 여기 인천 계양을 그대로 가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대부분의 해석이 연수갑으로 좀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박남춘 전 시장이 연수갑에 대한 좀 의지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천시장에도 원래 출마를 선언하려고 했는데 뛰어들지 않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교통 정리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그쪽에 몰아놓고 경선을 해라, 또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뭐 경선을 해야 되면 경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경선을 피해서 당의 중요한 자산들을 잘 배치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남춘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행정 전문가예요. 네네네. 뭐 해수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가 정치권으로 입문을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 당, 그다음에 집권 세력으로서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장관 자리도 있을 수 있고, 장관급의 자리도 있을 수 있고, 뭐 기관도 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남춘 전 시장 같은 경우 뭐 인천시장 도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뭐 우리 앵커님께서는 양보만을 뭐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주셨지만 저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당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친명의 결집도가 상당히 친명은 아니죠.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경쟁을 했을 때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조차도 상당히 행보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박찬대 전 원내대표에게 양보를 했다라고도 보여지는 지점이 저에게는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박남춘 전 시장을 우리가 꼭 연수에 배려해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는 대목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 경선을 꼭 해야 되겠으면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당의 제안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따로이 열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하나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번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다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는 뭐 경선을 원칙으로 했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인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속에서 어떤 분란이나
당의 어떤 뭐랄까요, 서로 간의 오해를 좀 줄이는 양상으로 이걸 가져가려면 전략 공천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전략 공천을 처음에는 뭐 최소화하고 안 하려고 했었지만 상황이 전략 공천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인천 계양을에 집중을 하는 듯한 행보가 아니에요. 무슨 당대표 행보처럼 전국을 돌면서 지금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의원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개항을 해서 좀 신경전이 있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달 들어서는 또 김남준 전 대변인이 2일,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또 3일에 연달아서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또 그랬었죠. 새몰이에 나섰었고, 또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송 전 대표가 좀 연일 SNS를 통해서 좀 개항에 대한 애정을 좀 계속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그 개항 주민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개항에 뭐 빚을 졌다, 책임을 갚겠다라고도 했고, 또 개항산에 올라서는 또 뭐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는 사람들과 다시 걸어가겠다라고 해서 또 개항을 출마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해석을 좀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출마 저는 의지야 뭐 그것도 분명히 했죠. 그런데 이것이 다 협상 전략일 수 네, 있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략적 행보로 보여요. 네, 상당히. 이게 협상 전략일 수 있는 거예요. 개항을 나가면 이렇게 내가 안전하고 이렇게 나의 지지가 강고하지만 당을 위해서 내지는 대의를 위해서 내가 이걸 희생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큰 정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정치가 이제 아시겠지만 당대표가 돼서 다음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차기로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다 전략적 계산에서 솔직히 움직이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좀 당의 전직 당 대표로서 후배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희생, 헌신 이런 네. 것을 강조하면서 백이종군. 네. 그러면 다음 수순은 뭐냐? 원내 재진입 이후에 네. 그러면 곧 8월 전당대회가 그렇죠. 있는데 예.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간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알고 계시죠? 네네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쪽 친명에서는 김민석 총리를 유일한 대항마로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하나의 변수, 이제는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등장을 했단 네, 말이죠. 네, 네. 경쟁력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왔어요.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김민석 총리를 빼서 당 대표로 내보내는 거는 저는 최후의 카드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처음부터. 근데 송영길이라는 어떤 카드가 생기기 전에는 그거 말고는 정청래 대표를 대항할 만한 카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송영길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총리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빼서 뭐 어떤 국민의 좀 약간 안 좋은 시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네네.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 굳이 그런 부담이 사라진 것이죠. 김민석 총리도 총리를 하면서도 대권 후보로 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좀 더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크는 거거든요. 아, 뭐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다거나 어떤 역할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뭐랄까요? 주도하는 모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대선 후보를 여러 명을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대통령께서는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쁘지가 않죠. 하나로 쏠리면 레임덕이 빨라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레임덕도 지연시키고 하면서 대선 후보군 관리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송영길 전 대표나 김민석 총리나 충분히 전략적으로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정치력과 중량감을 가지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곧 전당대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8월 전당대회라서 그렇죠. 네.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렇죠. 다 하나하나 수순을 밟고 있는 네. 바둑두는 네. 수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네.
출마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고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개항을을 양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메시지가 또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개항을로 가면 저 같은 사람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5선을 하고 자기의 무슨 영지처럼 생각하는 거냐. 그리고 386이 686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좋은 자리를 다 누렸는데 후배를 거기 가가지고 꺾는다는 게 그게 그 선배 정치인으로서 좋은 모습이냐 이런 아주 다양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뭐 저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저는 네네. 이제 그 정치적인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양보를 하고 하면 그러면 당대표도 나갈 수 있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생각이. 개항을만 고집할 때는 선수 하나만 얹혀지는 의미밖에 없는데. 배치 한번 넣어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비켜줬잖아요. 사실상 서울시장에 나가면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믿진 않지만 국회의원들이 무슨 남을 위해서 뭐 어쨌든 그래도 뭐 그런 만약에, 요소도 있으니까. 그렇게 전제를 만약에 간다면 동의 여부를 떠나서 만약 한다면 또다시 희생, 헌신, 그렇죠. 당대표로서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축적이 되면서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게. 그렇죠. 그러면 큰 정치가 되는 것이고 그 큰 정치는 곧 8월 전당대회에서의 자산이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저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걸 또 일정 정도 노리고 있다. 전략적으로 그걸 구성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메시지. 그렇지만 지금 그 얘기를 본인이 할 수는 없죠.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협상력을 축적해야 당에서 그런 제안이 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지자들에서 그런 인식이 퍼지고 이럴 때 이게 에너지가 축적됐을 때 팡 하고 이제 바늘로 찔러서 터트리듯이 터트려야지 이렇게 김 빠진 풍선처럼 가게 뭐 배지 하나 더 다는 방식으로는 가서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이구나라는 걸 저는 최근에 좀 다시 좀 보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핵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공을 들였던 호남을 네. 놓고도 한번 그렇죠. 혈전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송 전 대표 주위에는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송 전 당대표에 나설 경우 함께할 사람들이 꽤 있습니까? 송 전 대표는 기존의 전국 선거를 당내의 전국 선거를 여러 번 치른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 저도 뭐 전국적인 인물들을 꽤 여러 번 모셔봤지만 이 특보들이 지역별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네. 지역마다 누구 사람, 그러니까 뭐 친노, 뭐 김근태, 뭐 천정배, 정동영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쭉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 선거를 몇 번 치러봤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기본 자산을 전국에 깔아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서 하나의 사법 반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무죄가 어쨌든 확정이 됐다는. 물론 뭐 도덕적으로 그걸 너무 이렇게 뭐 아무것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반감도 들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반전을 지지층에서는 가져온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과거의 세력을 다시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상수로 부상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또다시 그의 양보 내지 헌신이 있다면 김남준 전 대변인은 대통령 전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행위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